구화. 재앙이 인간을 겸손하게 하고 행동을 조심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지 못할 때 한 문명은 종말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고통의 날들 속에서 슬기를 얻을 수 없다면 인간 앞에는 신의 심판, 즉 파멸이 놓여 있을 뿐입니다. 인류 최초의 서사시 길가메시 서사시에서부터 문학에는 감염병과 싸워서 얻은 인간 영혼의 백신이 담겨 있습니다. 팬데믹 시대, 우리가 문학을 읽는 이유입니다. 감염병에 걸린 문학. 이번에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8번째로 같이 읽을 작품은 현대 중국을 대표하는 작가인 옐렌커의 딩시마을의 꿈입니다. 작가 옐렌커는 이 작품을 비롯해서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 사서 등으로 중국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작품들로 이름이 높은데요. 체제의 금기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주요 작품이 판매 금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옐렌커의 문학에 대한 중국 국내외의 평가는 너무나 높습니다. 중국 최고의 문학상인 루신 문학상을 비롯하여 라오서 문학상, 카프카 등을 받았습니다. 딩시마을의 꿈 역시 중국에서는 금서입니다. 에이즈 감염병을 통해 권력에 우롱당하고 자본에 유린당하는 중국 농촌 사회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이죠. 중국 당국의 판매 금지 이유는 국가의 명예를 손상했다는 겁니다. 이 작품의 배경은 중국의 한 시골 마을입니다. 딩시 집안의 사람들이 지독한 가난을 숙명처럼 여기면서 대대로 살아온 곳입니다. 작품 첫머리에 대지는 열병에 걸려 있습니다. 오랜 가뭄으로 바싹 말라 타들어갑니다. 대지의 열병은 인간의 열병으로 옮아가고 더 나아가 세상 전체를 태울 듯이 뜨겁습니다. 사건은 작품의 화자인 12살 소년의 고백과 함께 시작됩니다. 나는 죽었지만 열병이나 에이즈에 걸려 죽은 것이 아니었다. 10년 전 우리 아버지가 딩시 마을에서 대대적으로 피를 매집했기 때문에 죽었다. 피를 사고 팔았던 일 때문에 죽은 것이다. 죽은 자가 입을 여는 것은 억울하기 때문입니다. 끝내 밝히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죠. 현실과 환상이 뒤섞인 형태로 소년이 자신의 죽음을 둘러싼 비밀을 서술하는 과정을 통해 작가는 한때 딩시 마을을 휩쓸었던 황금의 꿈이 어떻게 무서운 재난으로 바뀌는지를 보여줍니다. 10년 전 이 마을에는 사람들이 자신의 피를 포박하는 매열 열풍이 일어났습니다. 정부 시책이기도 했죠. 현의 교육국장은 주민들을 모아서 피를 팔아 부자가 된 이웃 마을을 견학시키면서 소강사회로 가는 황금대로를 달리자면서 매열을 적극 권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퍼내도 마르지 않는 물처럼 피 역시 아무리 팔아도 없어지지 않아요. 피도 이 샘물과 같단 말입니다. 이게 과학이에요. 가난뱅이로 살지 부자로 살지는 여러분 스스로 결정할 일입니다. 소강으로 가는 황금빛대로를 달릴 것인지 아니면 알거지가 되는 외나무 다리를 달릴 것인지 여러분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선택을 말하지만 사실은 강요나 다름없죠. 피 팔아서 부자 되자는 공산당 정책에 호응해 마을 여기저기에 채열소가 설치됩니다. 이 사업에 앞장선 사람은 마을 선생의 아들인 딩우이. 하루에도 2~3번씩 혈액을 사들이는 그의 꼬임에 넘어간 사람들은 눈꽃만한 돈을 받고 피를 팔기 시작합니다. 대단한 이유도 아닙니다. 일상의 작은 욕구 때문이죠. 왜 피를 팔았어요? 매열을 하는 이유를 묻자 한 사람이 대답합니다. 샴푸를 한 병 사고 싶었어요. 샴푸 한 병. 이것이 피의 값입니다. 정말 보잘것없죠. 하지만 마을 사람들한테는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물질적인 욕구가 해소된 것 같은 황홀감이 찾아듭니다. 하나가 생기자 또 하나를 갖고 싶죠. 욕망은 한이 없으니까요. 탐욕이 늘어납니다. 마을 전체에 황금의 꽃이 피어나는 환상에 사로잡히죠. 피리 소리에 홀린 브레멘의 아이들처럼 너도 나도 매혈대열에 뛰어듭니다. 삽시간에 딩시 마을이 가장 모범적인 혈액 공급 마을에 선정되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치명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돈에 눈이 먼 딩우이는
오염된 일회용 주사 바늘을 여러 번 사용해 피를 뽑고 한 번 썼던 솜도 다시 사용합니다. 결과는 재앙입니다. 어느 순간 열병이 사람들을 덮칩니다. 에이즈 바이러스라는 죽음의 신이 찾아온 겁니다. 피를 팔아 천당 같은 세월을 얻으려 했지만 마을 사람들이 피의 대가로 받은 것은 생지옥입니다. 피는 무한정한 샘물이 아니라 자신들의 목숨이었습니다. 목숨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당국의 비유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이를 꿰뚫어 보지 못한 마을 사람들의 우매함이 비극을 심화시킵니다.